우리나라의 경제가 급속하게 경제 성장을 하고 특히 그와 같은 과정에서 6.25도 있었고 또 빈부격차도 있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잘 산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한국은 세계 7위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아직도 후진국에 대한 원조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못 산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들의 클럽인 OECD 국가를 보면은 OECD 국가 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원조를 주는 금액을 GDP의 비중으로서 보면은 평균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을 적게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에 대한 인정을 적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많이 베풀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잘 산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게 줍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수준은 GDP에 대비해서 0.007% 내지 8% 수준인데 비해서 외국의 경우에는 0.24% 정도 수준이 됩니다. 약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미 2015년까지 이와 같은 해외 원조를 다른 OECD 국가의 평균 수준까지 3배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얼마 전에 여기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북경대학의 주기봉 총장님이 명예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이 박사학위를 받으시기 전에 우리 재단 이사장실에서 회의를 가졌는데요. 그때 이제 이분을 제가 잠깐 뵐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늦게 가서 자정하고 계시고 다른 분도 손님이 있었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이 주총장이 저쪽에서 뛰어와가지고 저를 이렇게 호응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현성명 이사장께서 남자끼리 그게 너무 그렇게 안 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농담을 하셨는데 그 주총장이 왜 그렇게 저를 좋아하느냐 그러면은 그분이 중국에서 이제 교육부 차관보를 하시다가 지린대학교에 총장으로 가셨습니다. 한 5년 전에. 그때 제가 이제 고대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행정을 맡고 있을 텐데 그 학생 교환이나 교수 교환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고대 경영대학의 경우 보면은 우리가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하고 교환 계획이 돼 있어요. 1년에 3명씩 보낼 수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3명이 유펜에 가고 싶어 하는데 유펜의 학생들이 한국에 3명이 오지 않으면 내년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학생 프로그램은 상호주의에서 우리가 3명 가면 3명을 받은 후에 그 머리 숫자를 보고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학생들은 유럽에 가고 싶어 하고 미국에 가고 싶어 하는데 외국 학생들이 한국에 적게 오니까 우리가 인류대학교, 런던 대학이든지 옥스퍼드 대학이든지 하버드 대학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 학생들은 우리나라의 대학 교육 수준이 높기 때문에 한국에 유학을 오고 싶어 합니다. 교환 학생으로 1년간 오고 싶어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비교적 적게 중국을 가다 보니까 거기서 올 수 있는 학생이 많은데 보낼 수 있는 학생이 적어서 제가 길림대학에 대해서 뭐 했냐면 20명 무조건 받겠다. 우리 학생들이 5명밖에 가지 않더라도 5년 동안 그것을 계산하지 않고 20명 받겠다 그러니까 그분이 행정을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우리 100주년 기념 사업을 할 동안에 이분이 오셔서 우리 고려대학교가 더 나아가서 한국의 대학들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알게 돼서 이분이 한국에 대해서 고려대학에 대해서 사랑을 하다 보니까 제가 오니까 반가워서 그랬습니다. 만약의 경우가 우리가 나서서 학생 교환이든지 이와 같은 교환이 인색하고 그랬다 그러면 그분이 저희들을 좋아하겠습니까? 지금 북경대학은 세계적인 대학입니다. 세계에서 20대 가는 그와 같은 대학 총장님이 한국의 고려대학교에 와서 저보고 그렇게 반갑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에 중국 길림대학에 대해서 이와 같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년에는 6.25가 60년 된 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원조를 준 나라가 16나라가 있는데 그중에 한 나라는 뭡니까?
에디오피아입니다. 지금 내전으로 힘들고 있을 뿐 아니라 1인당 국민소득 2,000불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원조, 수원국가에서 이제는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베풀어야 됩니다. 베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아직도 못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해방 이후에 가나라는 나라가 아프리카에 있는데 그 가나가 한국보다도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았어요. 한 150불이었고 한국은 70불이었어요. 지금 한국은 2만 불인데 그 나라는 아직도 500불입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한 2년 산 경험이 있는데요. 1971년부터 73년까지 제가 있었는데 75년까지 필리핀의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보다 높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30년 지난 지금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에 비해서 필리핀의 1인당 국민소득은 12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마르코스 정부가 굉장히 못했고 우리는 독재 정권 이와 같은 문제는 있습니다만 박 대통령이 굉장히 경제를 잘했다는 그와 같은 일도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기업에서 산업 발전을 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만 같은 국가가 30년 전에 우리나라보다 높았던 같은 아시아에 있는 국가가 지금은 12분의 1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원조를 주는 것이 우리가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고쳐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나빠졌는데 중국은 한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장금과 같은 드라마도 보고 우리나라 한복을 즐기고 한국 음식도 즐기면서 이제는 이웃 국가인 한국에 대해 사랑을 한다라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1월 달에 정부에서 중국의 일부, 전체는 아니었습니다만 전수조사는 물론 전수조사가 아니에요. 샘플 사이즈가 적었습니다만 조사를 하니까 중국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첫 번째가 일본이 아니고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베이 대상자 55%가 한국을